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엿새째 하마스가 인질 석방을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엔은 가자 지구를 전면 봉쇄한 이스라엘 측에 인도주의 차원에서 구호물자 반입을 허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놓고 친이스라엘 단체와 친팔레스타인 단체가 대립하는 등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 폭력 사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해 무보석 제도를 시행하는 주와 카운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격렬한 찬반 논란 속에 연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올 가을 겨울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원주시 대표단이 LA를 방문했습니다. 원주시 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주 시장 판로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미은행이 꿈을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밤낮 없는 공습과 보복을 이어가면서 양측 사망자가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공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십 발의 요격용 미사일이 밤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로켓을 발사하자 이스라엘군이 대응에 나선 겁니다.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과의 국경 초소에선 헤즈볼라의 공격이 있었는데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폭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예고 없는 공습엔 인질을 살해하겠다는 하마스의 위협에도 이스라엘의 공습은 계속됐습니다. 가자지구 군사시설뿐 아니라 주택, 병원, 학교 등 하마스와 관련된 모든 민간 시설에 대한 공습을 지속했습니다. 양측 사망자는 2,3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에 따른 연료 부족으로 가자지구의 유일한 발전소 가동도 중단됐습니다. 병원들은 비상 발전기를 써야 하는데 이마저도 곧 동날 예정입니다. 유엔은 피난민을 위한 음식과 물이 12일 분량밖에 남지 않았다며 가자지구에 구호물자가 반입될 수 있도록 인도주의 통로를 열어줄 것을 이스라엘에 촉구했습니다. About 220,000 Palestinians are now sheltered in 92 UNRWA facilities across Gaza. UN premises and all hospitals, schools and clinics must never be targeted. 한편 이스라엘 지상군의 가자지구 진입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정부가 자국민 등을 이집트로 대피시키기 위해 이스라엘 정부와 긴급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인 사망자가 최고 22명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는 약 150명의 인질을 억류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족들은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호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 기습 당시 가자지구로 끌고 간 인질은 150여 명, 나이와 성별, 국적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는 이스라엘 농장에서 일하던 태국인 노동자 14명도 포함됐습니다. 느닷없이 날아든 아들의 납치 소식에 어머니는 목이 맵니다. 현재 미국인 20여 명도 인질로 잡힌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인적 사항이 모두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제발 살아만 있길 기도합니다. A bit ridiculous at this stage to say that the optimistic scenario here is that she's held hostage in Gaza and not dead on the street of the kibbutz where we grew up. 의식을 잃은 상태로 하마스 대원 트럭에 실려가는 모습이 포착된 독일인 여성.
이 여성의 어머니는 딸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서둘러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Die Shani aus dem Gazastreifen herauszuholen. Das ist wirklich mein verzweifelter Aufruf an das ganze Land, Deutschland, mir zu helfen, meine Shani wieder nach Hause.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이 민간 주택에 폭격을 가하면 인질을 처형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각국 정부들은 하마스와 가까운 중동 국가들의 인질 석방 협상 중재를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끝장 보복을 선언했고 하마스도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인질 석방 협상에 나서지 않을 태세여서 실종자 가족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놓고 친이스라엘 단체와 친팔레스타인 단체가 대립하는 등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KBTV 김승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 매체 더 힐의 보도에 따르면 대학에서 일부 학생 그룹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 및 주민들에 대한 잔혹한 대우를 비난하고 공격의 책임을 이스라엘 탓으로 돌리는 진영도 있어 반유대주의 폭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하버드대에서 30개가 넘는 학생단체는 최근 전개되는 모든 폭력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대 성명은 쏟아지는 비난으로 서명을 한 단체의 이름을 모두 삭제했습니다. 하버드대 총장은 홀로코스터 이후 가장 잔인한 학살이 벌어지고 며칠 후 우리 하버드 공동체에서 위안과 지지를 찾는 대신 이곳 케임브리지에서 더 많은 증오와 반유대주의에 부딪힌 것에 대해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또 버지니아 대학의 친팔레스타인 단체는 이스라엘인 수백 명이 하마스 대원의 무차별 공격에 사망했음에도 자유 팔레스타인을 위한 한 걸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 UVA 그룹은 우리는 자유와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하는 억압을 받는 전 세계 사람들 및 팔레스타인 저항 운동가들과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프츠 대학 3학년 학생으로 유대인 캠퍼스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미카 그리치는 캠퍼스 환경이 끔찍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스라엘 학생들이 겁에 질려 있다며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서 하마스의 공격으로 사망한 친구가 있고 방공호에 숨어 있거나 이스라엘군에 징집된 친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치는 더 힐에 캠퍼스에서 분쟁을 외면하는 친구도 있고 이스라엘인에 대한 살인을 해방으로 간주하는 사람도 있다며 이스라엘에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학생으로서 몹시 두렵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승주입니다. LA 카운티에서 이달 초부터 시행된 무보석 석방 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비단 캘리포니아주만이 아닌 다른 주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무보석 제도를 시행하는 주와 카운티들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 연방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정폭력 문제로 기소된 라베 씨.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없어 오랜 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I miss my son graduation from him graduating from kindergarten, going into first grade. I miss my daughter 8th grade graduation, going into high school. I lost my business while I was incarcerated, and I lost my house while I was incarcerated.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나고 빈부에 따라 풀려나는 제도라는 지적이 일면서 일리노이주는 지난달 18일을 기해 현금 보석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흑인 의원들의 모임인 블랙 코커스가 주도해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50개 주 가운데 보석금 제도를 전면 폐지한 첫 번째 주가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LA 카운티가 같은 이유로 이달 1일을 기해 무보석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그 밖에 워싱턴 DC와 뉴저지, 뉴멕시코와 애리조나, 콜로라도 주 등이 부분적으로 무보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무보석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사법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보석 자체가 피의자의 도주를 막고 법원에 출석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인 만큼 피의자의 인권과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구금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려는 여전합니다. 전국에 걸쳐 스매시 앤 그랩, 떼강도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범죄자들을 쉽게 풀어주고 재범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마약과 절도 범죄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빠지면서 대형 업체들이 문을 닫고 인구가 지난 3년 새 7.5% 줄어드는 등 도시 슬러머에 따른 인구 이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하는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욜로 카운티 검찰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무보석 석방된 피의자들의 재범률은 거의 모든 기소건에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경우보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심지어 재범 수감자들이 무보석 석방될 경우 이들이 또 다른 폭력범죄로 기소되는 사례는 무려 200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제 시선은 연방의회로 쏠리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연방법 제정을 통해 각기 다른 형법 제도를 일원화시켜야 한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견차가 있어 쉽지 않습니다. Zero Barrier Policy를 implement 한다는 그 소리 때문에 지금 정말 nationwide crime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서 나오는 그 policy들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거. 그래서 저희 동료 의원들에게 캘리포니아 policy는 지금 저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캘리포니아에서 나오는 policy의 그 반대인 그 정책들을 내서 좀 더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격해지는 찬반 논란 속에 무보석 제도의 성패는 결국 범죄 증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달라질 여론의 향방에 따라 이번 논란은 사법당국은 물론 내년 펼쳐질 선거에까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뉴욕시 보건국장이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독감 그리고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리플 데믹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윈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오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독감 바이러스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가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며 트리플 데믹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산 국장은 특히 데이케어, 학교, 요양원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만큼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예방접종에 적극 나서야 하며 보호자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이번에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은 부스터가 아닌 완전히 새롭게 업데이트된 것이라며 자신도 새롭게 개발된 개량 백신을 접종받았고 아무런 부작용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바산 국장은 주사를 맞은 부위에서 통증이 느껴지고 열감이 느껴질 수 있지만 이는 하루가 지나면 다 사라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6개월 이상 영유아부터 모두가 백신 접종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하며 백신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며 트리플 데믹이 유행하기 전 코로나19와 독감 모두 예방접종에 나서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화이자 및 모더나의 개량 백신은 지난 9월 FDA의 허가를 취득했으며 이튿날 CDC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CDC는 팬데믹 초기에 배포했던 백신 접종 증명카드는 더 이상 발급하지 않는다며 접종 기록은 주 보건부의 면역 정보 시스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원광수 원주시장이 LA를 방문해 뉴욕에서의 비즈니스 성과에 이어 LA에서도 미주시장 판로 확대에 나섰습니다. 원주시 대표단은 오늘 오후 KBS 아메리카를 방문해 남가주 지역 한인 시청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상파 방송과 전국으로 송출되는 시스템 등을 견학했습니다. 이번 LA 방문은 원주시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미주시장 진출을 위한 네트워크 확대와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욕에서 첫 일정인 해외 유력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에선 K푸드와 K뷰티 트렌드에 맞춰 식품과 소비재 위주의 원주시 우수 기업들의 상품이 소개됐고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74억 원 상담 실적을 올렸고 계약도 그 자리에서 한 5억 원 이상을 그렇게 실적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원주시는 세계한인무역협회 뉴욕지회와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원주시의 경쟁력 있는 상품 등을 미주 지역에 소개하면서 기업들도 자신감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첫 LA 한인 축제에 참여하는 원주시는 LA 지역 한인 사회 성장에 감탄한다며 내일 많은 한인들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저희 원주 기업들도 나름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더 적극적으로 미주 시장을 두드리고 도전하겠습니다.
한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참여하는 제50회 LA 한인축제는 내일 시작으로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무소속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지 6시간 만에 1,100만 달러를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KBTV 전상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케네디 후보를 지지하는 정치 자금 기부단체 슈퍼팩인 아메리칸 밸류는 케네디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발표한 지 6시간 만에 1,128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슈퍼팩을 공동 설립한 토니 라이언스는 모두를 통합하는 대중운동에 영감을 주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변화에 대한 분명한 열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슈퍼팩은 지난해 설립 후 현재까지 모두 2,800만 달러를 모금했는데 유명한 민주당 기부자들뿐만 아니라 트럼프 전 대통령 기부자들도 정치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케네디 주니어의 정치 자금 모금 규모는 무소속 후보로 견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의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케네디 주니어가 선거에서 세력이 될 가능성을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네디 주니어 슈퍼팩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도 접촉할 계획입니다. 라이언스는 머스크의 지지 동참 가능성을 묻는 폴리티코 질문에 이 판의 큰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11월 진행되는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대결을 벌일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두 사람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비등한 지지를 기록하고 있지만 제3후보를 포함한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체로 살짝 밀리는 모습입니다. 이 때문에 케네디 주니어 등의 무소속 출마가 바이든 대통령에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 대선 경선 참여를 선언했던 케네디 주니어는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네, 오늘 오후 제21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개막했습니다. 해외에서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대회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첫날 분위기는 어떤지 이우수 기자와 현장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우수 기자, 오늘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지금 저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는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회 일정이 시작됐는데요. 기자회견장에서는 이번 대회 조직위원회 분들이 한자리에 나와주셨는데요.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성공적인 첫 대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며 재외동포청 역점 사업으로서 지속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야말로 재외동포와 동포 사회를 연결하는 가장 훌륭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이후에 조직위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하기환 대회장은 한국의 우수한 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을 가보면 정말 좋은 물건이 많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마케팅을 못해서 미주 전 세계에 그 좋은 물건을 소개를 못한 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600개 부스가 나온 건 아마 레코드일 겁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바이어하고 이 좋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회사들하고 서로 접목시키는 게 저희 큰 역할이고요. 노상일 운영본부장은 단순한 대회 참석의 의미 이상인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결과를 내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정말 영양가 있는 실속 있는 대회였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전시회 개막을 축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본격적인 대회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후에 접어들어서는 본격적인 기업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대회장 곳곳에서는 외국인 바이어들의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들은 한국의 특별한 기술과 제품이 궁금하고 이를 미국에 도입시키기 위해 대회장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I had arranged some meetings in the Korean exhibition regarding some healthcare items. So we just
finished the meetings and now having a look around, and also saw some good technologies. A lot of good products come from Korea, and since this is a local show, so we felt that it will be a good opportunity to come and meet potential business partners and see what's new and upcoming from Korea. 바이어들을 만나본 한국 기업들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암 쪽에 관련된 메커니즘 가지고 있는데 그쪽에 좀 관심도가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이처럼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참가 목적은 서로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 자사의 우수한 상품을 납품할 수 있는 판로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조금 전인 오후 4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늘 저녁 환영 만찬까지 참여 기업들의 행사 일정은 촘촘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요. 포럼도 있고 세미나도 있고 여러 이제 비즈니스 관련된 분들이 오셔서 모이셔서 이제 배우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제가 생각 들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여기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많이들 오시고 세계적으로 오시니까 다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셔서 많은 세미나들 참석하시고 그리고 물론 사업도 안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문화적인 행사나 뭐 K-pop 그리고 600여 개 부스들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오셔서 즐기시고 한번 가셨으면 합니다. 내일부터는 투자 포럼과 세미나, 경제단체 총회, MOU 등이 예정되어 있고 1대1 상담은 하루 종일 이어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애너하임 컨벤션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래로 이어갑니다. 꿈을 도전으로, 도전을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당신에겐 언제나 한미은행이 있습니다. Bank on your dreams. 한미은행.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